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에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시게 되면 캐나다 국세청인 CRA로부터 받게 되는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 후에 받게 되시는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는 줄여서 약칭 NOA라고 부르며 우리말로는 세금 신고 결과 통지서 정도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 수정 신고를 하시면 노티스 오브 리어세스먼트라는 서류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세금 수정 신고 재평가 통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 서류를 받게 되시면 해당 서류에 담겨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 보관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NOA에는 당해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보, 또 세금 신고를 위해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많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도움이 되는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항상 유의해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 이민 생활을 경험으로 볼 때 실생활에서도 NOA 서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 상담을 하거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베니핏을 관계기관에 신청할 경우, 또는 학비와 관련하여 버사리 같은 재정지원 장학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많이 이용되는 매우 유용한 서류가 NOA입니다. 따라서 본 서류를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보시는 항목이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의 그 커버레터 표지 항목인데요. 먼저 오른쪽을 먼저 보시면요. 이쪽에는 그 노티스 디테일스라고 해서 노티스를 받는 납세자죠. 납세자의 그 신번호, 그 다음에 그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해당 연도, 그 다음에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가 발행된 발행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받으신 이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실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포멀 디스핏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받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NOA의 발행일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왼쪽 상단을 보시면요. 캐나다 레버뉴 에이전시, 즉 CRA의 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수정사항이라든지 어떤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그 해당 주소로 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CRA 주소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면 그 납세자의 이름, 그리고 주소, 그 다음에 우편번호 등이 적혀 있는데요. 간혹 보다 보면은 그 본인의 이름과 스펠이 다르다든지, 또는 이제 뭐 띄어쓰기가 다르다든지 해서 약간 그 이름이 잘못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CRA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CRA에 연락을 해서 본인의 이름을 보다 정확하게 이제 수정하실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그 캐나다에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 이제 신번호를 받게 되시는데, 그 신번호가 적혀 있는 카드라든지 신번호와 관련된 서류에 적혀 있는 것이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본인께서 등록하신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번호 카드하고 비교해서 CRA에 그 나와 있는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면은 다시 수정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름을 중간을 이제 띄어서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붙여서 쓰시는 분도 있고, 뭐 중간에 또 하이폰을 넣어서 이렇게 이름을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 신번호에 있는 신번호 카드가 있는 이름과 CRA에 등록된 이름을 반드시 일치시키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주소 같은 경우도
만약에 향후에 이사를 가면 주소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CRA는 반드시 현재 거주하시고 있는 현재 주소를 반드시 업데이트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면 이제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CRA가 그 신고 내역을 이제 평가하였다는 그런 문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환급액인지 또는 납부할 금액인지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환급액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은행 계좌로 입금이 향후에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안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캐나다 국세청장 명의로 모든 NOA는 발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단에 보시면 그 밥 해밀턴이라는 분이 캐나다 국세청의 국세청장님입니다. 예.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계속해서 그 노티스 어세스먼트에 대한 이제 설명인데요. 그 노티스 어세스먼트의 표지의 하단에 보면 어카운트 서머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말로 치면 이제 뭐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본인이 환급액인지 납부액인지가 적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항목에서는 이제 세금의 최종 결과가 이제 적혀 있겠죠. 그래서 세금 신고를 하시면은 이제 환급액이면 리펀드, 납부 금액이면 오잉 어마운트가 이제 기재가 돼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할 것은 만약에 과거에 세금을 계속 내지 않으셨으면 과거의 미납액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CRA에 내야 할 금액들이 총액이 적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2개 연도, 1년도가 아니라 뭐 2년도, 3년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개의 연도를 동시에 신고를 하신 경우에는 그 각각 연도에 따라 NOA가 모두 발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3개년치를 동시에 신고를 하셨으면 그 해당 연도가 다 나오는데 결국 마지막 연도에 최종 납부할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3개년치의 NOA가 발행되지만 마지막 연도의 NOA의 최종 납부 금액이 적혀 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그 마이 어카운트에 대한 이제 등록을 할 것을 이제 안내를 하는 건데요. 이 마이 어카운트를 만드시게 되면 이제 세금 납부라든지 그다음 세금 신고 현황 또는 본인의 T4라든지 기타 세금 관련된 슬립, 그다음에 NOA 등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동안 세금 신고한 것들에 대한 상세 내역들도 열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수정 신고 사항이 생긴다면 직접 온라인을 통해서 세금 수정 신고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 베네핏이라든지 뭐 GST 크레딧 같은 이런 베네핏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RSP 또는 TFSA 같은 한도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로 해당 사항을 이메일을 등록을 하시면 이메일을 통해 공지사항 등을 통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코비드와 같은 이런 거와 관련된 이제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실 때도 이런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해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이 어카운트에 계정을 만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장으로 가시면 이거는 이제 텍스 어세스먼트 서머리라고 해서 그 세금을 그 평가한 세금을 계산한 그 산정 내역을 요약한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신고를 하시든 아니면 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셨던 본인이 신고한 내역과 최종적으로 CRA에서 확인해주는 그 세금 금액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RA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확인을 변경해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럼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주요한 항목 등이 이제 15,000번이 총소득 금액이고 23,600번은 이제 순소득 금액이거든요. 이런 사항들도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총소득 금액은 이제 본인이 신고하실 모든 소득 금액의 합계이고요. 그 다음에 순소득 금액 23,600번은 일정한 소득 공제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23,600번 순소득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납세자께서 받으실 향후에 어떤 그 텍스 베니핏, 뭐 차일드 캐나다 차일드 베네핏이라든지 GST 크레딧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금액들이 다 결정되는 금액이 23,600번 이제 순소득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관리가 사실 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소득 금액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방 주정부의 비환급 세액공제 금액, 그 다음에 최종적인 연방의 납부할 세액, 그 다음에 주정부의 납부할 세액 등이 이제 요약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43,500번을 보시면 연방과 주정부 세액을 합쳐서 총 납부할 세액이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700번이 기납부세액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는 중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중간에 이제 미리 납부한 세액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제를 해주는데요. 이러한 사항도 있고, 또는 이제 캐나다 워커스 베니핏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보조금, 또는 이제 그 클라이밋 과 관련돼서 어떤 이제 보조금을 받는다. 예,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 그런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이 받으면 그런 것은 48,200번의 총 공제 금액에 다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납부할 세액과 총 공제할 금액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납부할 세액이 더 많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세액을 납부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 납부할 세액보다 오히려 전체적으로 공제할 금액이 많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환급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는 이유는 기존에 급여소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미리 원천징수한 금액이 이제 최종적으로 납부할 금액보다 많이 원천징수가 됐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캐나다 워커스 베네핏이라든지 클라이밋 액션 인센티브와 같은 보조금이 할당이 돼서 받을 자격이 있게 되시면 돌려받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납부할 세액과 비교해서 남는 금액은 이제 환급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는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세금 신고를 하시면 2주 이내에 받아보실 수 있고요. 만약에 우편으로 세금 신고를 했으면 약 8주가 경과된 다음에 이러한 NOA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NOA 사본을 열람하거나 수령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시거나 또는 CRA에 전화를 해서 이런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별도로 수령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하셨을 때 의뢰했던 그런 세무대리인을 통해서도 이런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를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환급받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렉트 디파짓과 관련된 은행 계좌 정보를 CRA에 등록하신 분들은 CRA가 NOA 발행과 함께 자동 해당 환급액을 그 납세자 본인께서 등록한 그 은행 계좌를 통해서 환급을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그 은행 계좌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납세자인 경우에는 그 은행 계좌가 CRA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로 NOA와 함께 환급 수표를 보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소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소지로 그 환급 수표가 오기 때문에 이런 주소지를 정확하게 CRA에 CRA에 이제 등록을 해놔야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급 수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본인께서 거래하시는 은행의 온라인 뱅킹이라든지 또는
폰뱅킹을 통해서도 그 세금을 지급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RA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그 마이 페이먼트라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데비트 카드로 지급할 수가 있는데, 요 마이 페이먼트로 지급하는 방법은 지금 그 본 동영상의 상단에 보시면 그 관련된 그 안내 동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은 어떻게 마이 페이먼트를 통해서 세금을 납부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동영상을 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을 하시면 프리 어서라이즈 데비트 어그리먼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며칠자에 어떤 계좌로부터 얼마를 내가 지급을 하겠다라는 것을 사전에 입력을 해 놓으면 그때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금액이 이제 은행으로부터 CRA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 납부하시는 분이 그 납부고지서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바우처라고 하는데, 이런 바우처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은행을 방문해서 지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CRA에서 그 세금 납부를 위해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 세금 항목에 따라 다른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바우처를 갖고 납부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세금 신고를 하신 분들은 그 세금 대리인이 그 해당 그 세금 납부액에 대한 바우처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공한 그 바우처를 받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은행에 가서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써 그 노티스 오브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캐나다에서 개인소득세 신고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